이곳은 독일 북서부에 인접한 북해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보르쿰 리프그룬트입니다. 78기의 풍력발전기가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1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워의 높이는 147m, 로터라 불리는 날개의 지름은 120m에 이릅니다. 바다 위의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 발전은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청정에너지를 모색하는 인류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한 10가지 이상 국내에 있는데 그중에서 주된 것이 풍력과 태양열이고, 그다음에 이 태양열은 햇빛이 있는 동안에만 가동되기 때문에 태양력에 대비해서 풍력은 그 효율성과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다음에 이 태양열은 그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풍력은 바다에 설치게 되기 때문에 그 영토를 확장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발생되는 인력 고용이라든가 발생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탁월한 그 대체 에너지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은 많은 과제들 또한 안고 있습니다.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 환경의 극복과 해양 생태계의 보호는 물론 거대한 풍력 발전 단지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와의 화합 또한 해상 풍력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은 화석에너지의 탄소 발생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에너지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해안 도시 램즈게이트. 4만여 명의 인구가 관광업과 어업을 주요 산업으로 살아가는 이 도시는 석회암 절벽에 형성된 도심지와 아름다운 항구를 자랑합니다. (1850년) 만들어진 램즈게이트 항구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로열 하버로 명명된 곳일 만큼 옛 왕족과 귀족들의 휴양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 2010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 3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타넷 윈드팜이 발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013년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 63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런던 어레이가 들어서면서 램즈게이트는 과거 왕족과 귀족의 휴양지로의 명성에 더해 영국 해상풍력 발전을 주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회사들의 새로운 건물이 나란히 들어섰고 유지보수 선박들이 사용하는 저반 시설도 만들어졌습니다. 항구에는 유지보수 선박 20여 척이 새롭게 정박을 시작했습니다. So London Array is the largest operational offshore wind farm in the world. It is made up of 175 wind turbines, each one larger than a jumbo jet. It's very hard to get a sense of the scale of each of these turbines unless you're standing very close to them. We have two offshore substations. The site is spread over 100 square kilometres. We have 4 export cables that bring the power to shore.
The installed capacity of the wind farm is 630 megawatts. So at London Array we produc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500,000 homes, approximately 500,000 homes in the UK. 런던 어레이는 육지로부터 약 20km 떨어진 해역에 건설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발전 단지로 램즈게이트가 속해 있는 영국 켄트주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2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이 투자된 런던 어레이 프로젝트는 연간 9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영국은 석탄 화력발전소 확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거부하고 해상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시설에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2015년 2분기 영국 전력 생산의 25%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반면 같은 기간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은 20%에 머물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램즈게이트 거리 곳곳에 일찌감치 불이 밝혀집니다. 램즈게이트에 위치한 하넷 윈드팜과 런던 어레이 두 개의 풍력 발전 단지는 영국 켄트주 전체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어둠을 밝히는 이 전기도 화석이나 원자력 에너지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바람, 풍력을 이용한 전기입니다. 영국이 해상 풍력 발전의 세계적 리더라는 것은 램즈게이트 로열 하버의 아침 풍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 단지를 관리 보수하는 선박들이 출항을 준비합니다. 해상의 풍력 발전기는 육상의 설비와는 달리 기술 인력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배를 타고 나가 부품을 교체하고 보수 관리를 이어갑니다. 주민들은 이 고풍스러운 도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들이 들어선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We had a very busy harbour at that time. It's a working harbour. It had a ferry going to France several times a day. It had ships coming in, delivering cars from Germany, etc. It had a lovely little fishing fleet. Unfortunately, most of that has disappeared through the years. But when the wind farm came along, I think it was good because it regenerated the working harbour, as it should be. The harbour has a marina with private yachts in, but basically it's a working harbour. The slipways, there are 3 slipways. That's where you work on a boat. They're very, very old and they weren't being used. But now the London Array, the wind farm, they use one of the slipways to repair their boats. And it's brought some work to the harbour area for local people and for their living accommodation as well, and for the restaurants and the shops.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숙박업소들도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왕래가 늘면서 투숙객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The midweek bookings have rocketed with the wind farm, and that's not just managers staying. It is from anyone from diving team, which we did have stay with us over one Christmas, where they wanted to stay for 2 weeks, and it turned out to be 3 months. So they've been here.
풍력발전단지가 완공된 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유지보수 인력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풍력단지를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People think, oh, that's one business gone. But it's not. It's, you constantly need the wind farms painted, maintenance. If a cable is broken underneath on the seabed, you'll have the diving team back. So it's constant business for both hotels and bed and breakfast in the area, as well as restaurants, because these guys, they're hungry when they come back, they want somewhere to eat. And so over the last 7-8 years, there's been a rise, which is good for the area. 풍력발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과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지역 언론은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I do, yes. I think it's a positive thing. I think London Array have been involved with the community. They've been involved in our charity campaigns and given money to that, supported local groups. They're a business, obviously. So, you know, that involves jobs, construction. Then you have green power, which is, you know, one method of power to look at. 해상의 풍력은 육상의 풍력보다 효율적입니다. 바닷바람은 육지의 바람보다 70에서 100% 더 빠르게 불고 훨씬 더 일정하게 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진동 같은 피해를 주지 않아 더 큰 용량의 풍력 발전기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은 영국, 독일, 덴마크 같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풍력 용량의 95%가 유럽에 있으며 그중 절반은 영국 바다에, 나머지 절반은 독일, 덴마크, 벨기에의 바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섬나라인 영국은 1% 미만의 바다를 활용해 40%의 국가 소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해상 풍력 발전에 큰 기대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개발연구소 제주글로벌연구센터에서 해상 풍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 처음 나온 지가 벌써 25년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400kW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5메가, 7메가, 8메가와트까지 풍력 발전이 그렇게 커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풍력 발전기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상 기초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커지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가 점점 커져왔고 또 얕은 수심에서 경제성을 가지면 이제 점점 깊은 수심으로 가면서 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 기초의 구조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주 글로벌 연구센터는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풍력 발전기의 제어 분야 연구, 성능 실험과 인증, 그리고 풍력 발전의 미래 기술인 신개념 부유식 풍력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동부, 부산 경남권 해역은 해상 풍력 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제주 글로벌 연구센터는 부산 동남권의 풍량, 풍속, 그리고 해저면에 대한 연구를 장기간 진행해 왔습니다. 밑에 해저 지질이 든든한 기반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요즘 서남에 고전하지요. 서남에 왜 그렇습니까? 기반함이 저 밑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 동남 해안은
그런 면에서는 우수합니다. 바람 자원도 제가 측정해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서해안 쪽 뭐 그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풍력 발전을 주도하는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 동에너지는 최근 육상 풍력 프로젝트를 모두 매각하고 해상 풍력 발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보다 뒤늦게 활성화된 이유는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By nature of it being a wind farm, we build in a windy place. And we're installing wind turbines which are designed to interact with the wind. So particularly in installing the wind turbines and the wind turbine blades, we're quite restricted in the wind speeds that we're allowed to build because to ensure that there's no damage to the turbines while they're being constructed and everything is done in a safe way. So the weather limitations and the wind speed limitations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Also, we're building in the middle of the sea, so we have to deal with the waves and also the currents and the tide and how that changes. So we had significant limitations associated with wave heights, where we had to restrict vessels accessing turbines in certain wave conditions. And given we're in particularly shallow water at London Array, built around 2 sandbanks, we had to wait for certain tides to allow construction vessels to come in and install vessels and to allow divers to go in the water to complete cable installation. 바다에 풍력 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세우려면 기술력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설치, 운전, 유지가 어려운 데다 국가 전력 계통망에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의 입지 조건인 바람이 많은 바다에 높이 100m가 넘는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몇 가지 필수적인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만큼 바람이 풍부해야 하고 풍력 발전기의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한 항구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한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손쉽게 물릴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송전 시설이 있어야 하고 인근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있는 대도시나 공업단지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입니다. 부산 동남권은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초속 한 7m 이상으로서 아주 우수한 자원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폐로 예정인 고리 원전 1호기의 그 변전소라든가 그 송전선로를 그대로 산업시설로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해에는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가 있습니다. 향후에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든가 또는 심해 조력 겸용 풍력이 발전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해상풍력에는 그 항만과 기계 부품 산업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부산에는 항만이라든가 또 수리 조선업 같은 아주 우수한 인프라가 아주 근접해서 확보되어 있고 부산에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기존 송전망을 이용하면 송전 설비 건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송전망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폐로가 결정되면서 부산광역시는 대체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 경제성,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바이오 열병합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열병합의 대체 에너지 중 해상풍력 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리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10기의 원자력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1, 4호기가 합쳐서 약 3,137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남동 해안의 해상 풍력으로 짧은 기간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리 1에서 4호기는 이것이 약 한 4,8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이거는 부유식 해상 풍력으로서 이제 극복이 될 수 있는 그전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건설 예정인 이제 5, 6호기 이게 약 한 2,8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일대는 1978년부터 발전을 시작해 지금은 13.7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자력 발전단지가 되었습니다. 고리 원전은 단일 원전으로는 세계 최대의 원전 집적 단지이기도 합니다.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신고리 원전 3, 4호기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1978년 첫 발전을 시작한 이래 40년 가까이 사용한 고리 원전 1호기는 내년 5월 폐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 2, 3호기 또한 사용 연한이 2023년과 2024년에 끝나게 됩니다. 사용 연한 연장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겠지만 원자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의 해소 방안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9년까지 신설 원전을 포함해 원전을 총 36기로 늘리는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자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가 폭발을 일으켜 6개 원자로 중 4개 원자로에서 원자로 외벽이 무너지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습니다. 냉각수 대신 뿌렸던 바닷물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오염수로 배출됐고 인근 지역 토양에서도 심각한 방사능 오염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정액은 최소 5조 5천억 엔, 최대치는 일본 정부의 1년 예산 절반에 육박하는 48조 엔으로 추산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일본은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원전 국가였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입국이자 세계 2번째의 석탄 수입국, 세계 3번째의 원유 수입국이 됐습니다. 이제 일본은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대체 수단으로서 해상 풍력을 선택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0년 국가 목표가 37,000메가와트예요. 그리고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인센티브인 이제 발전 차익 지원 제도에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터빈도 약 한 85% 정도를 자국에서 지금 개발해갖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독일은 2009년 7월 12기의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첫 해상 풍력단지를 완공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독일 연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를 확대하기로 하고 해상 풍력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독일의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들은 문을 닫았으며 현존하는 9개의 원자력 발전소도 2022년까지 남아있는 사용연한에 관계없이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원전 포기 정책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전기를 쓰는 소비자들의 결정을 따랐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많은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북동부 해안도시 레드카. 인구 4만여 명의 이 도시는 영국 북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1846년 인근 대도시 미들스브러와 철도가 개통되면서 대영 제국의 절정기에 휴양지로 이름을 날렸던 곳입니다. 13km에 달하는 해변을 따라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해상 풍력 발전단지 이름은 티즈사이드 윈드팜, 바로 티즈강의 이름을 따붙여졌습니다. 2014년 4월 첫 발전을 시작한 티즈사이드 윈드팜은 2.3메가와트의 풍력 발전기 27기가 6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해변에서 1.5km 떨어진 바다에 위치해 있고 인근 도시인 레드카, 마스켈, 솔트번의 일상적인 전력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My personal opinion about the wind turbines in Redcar is that they bring character. Initially I was apprehensive when it was proposed that they were coming here, but as they were being built and once they were up, I actually realised that this was not a bad thing maybe for tourism and giving the coastline of Redcar a bit of character. I was surprised just how close they are to the land, but that's probably deceptive. You know, they're probably further out than they actually look. But personally, I don't really have an issue with them. 이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20여 개의 지역 업체들이 각종 부품 공급에 참여하고 지역민들이 풍력 발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서 해상 풍력 단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회사가 주민들에게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In terms of local communities, I'm the chair of a local community group myself and have benefited directly from EDF. Very small amount, very small projects, and we have lots and lots of community groups. So in that respect, it's been very good for the community groups. I think I would like to see a little bit more in terms of what they can bring to Redcar. The other thing that people have charged EDF with is that when they're putting money into the economy, it's going far and wide, way beyond the coastline of Redcar. So there's people and there's towns out there benefiting from the EDF money that the wind turbines have no impact on. Which people are a little bit, well, you know, is that really fair? 이 풍력 발전 단지 바로 옆에는 하틀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영국의 에너지 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의 심장과도 같았던 거대한 제철소가 자금난으로 2015년 10월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태국의 한 철강 회사를 마지막 주인으로 문을 닫았지만 지금도 브리티시 스틸이라 불리는 이 제철소는 호주 시드니에 하버 브릿지를 만드는 철강을 공급했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할 만큼 영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철강 시장의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1,700여 명의 직원들이 직업을 잃고
지역의 협력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사회는 티즈사이드 해상풍력단지의 연장선에 있는 도거뱅크 티즈사이드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에 지역 경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도거는 17세기 북해에서 널리 사용되던 네덜란드식 쌍돛대어선의 이름입니다. 레드카이 안에서 160km 떨어진 해상의 이 풍력단지는 400기의 터빈으로 2.4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0만 영국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5,000개의 직간접 일자리와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효과를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은 지역사회의 경제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동남권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사회에도 고용 창출과 기업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조선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에 시달리는 국내 조선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그 프로젝트는 총 2조 2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한 80% 정도가 지역사회에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1년 기준에서 고용만 해도 약 한 59,200명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약 600명의 상시 고용 인구가 창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미연 풍력 부품 단지라든가 기장이 한 13개 정도의 그 산업 단지들이 있어요. 이 그 산업 단지들이 매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덴마크. 인구 560만 명,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크기의 국토를 가진 덴마크는 북해와 발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스스로를 풍부한 바람이 있어 축복받은 나라라고 자평합니다. 덴마크는 풍력발전과 풍력발전 관련 기술에 있어 세계 정상에 서 있습니다. 덴마크는 과거 중동으로부터의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독립성을 생각하게 됐고 이후 풍력 발전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Denmark was 99% dependent of oil, and in order to get rid of the oil, we start up using wind, and the development with small wind turbines started up in the 1980s and continued. But first, when turbines grow in size to 2 megawatt, as this turbine out here, we started up really offshore. We had a few test farms established in the beginning of the 1990s, but in 2000, where we were finalized with the Middelgrunde, it was the world's largest offshore wind farm. And today it's just 1/15 of a standard offshore wind farm, because an offshore wind farm today is minimum 600 megawatt in size. 20년 전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 발전을 시작한 덴마크는 현재 13곳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친환경 도시를 추구하는 코펜하겐에도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력발전소는 도시의 전력 수요량이 증가할 때 가동하는 일종의 예비 전력입니다. 현재 전체 전력 수요의 40%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는 덴마크는 2020년에는 50%를, 2050년에는 국가 전력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상징과도 같은 인어공주 동상 뒤편으로 미델그룬덴 윈드파크가 보입니다.
미델 그룬덴 해상 풍력 발전단지는 덴마크 풍력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교육 장소로는 물론이고 관광 명소로도 이름이 높은 이 풍력 발전단지는 친환경 에너지원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친환경 에너지의 당위성보다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최고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In 1997, where we proposed the first project, we have 3 rows of turbin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reef, and we found that was the most optimal solution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But from a visual point of view, people don't like it. It may look nice from the air, but from the coastline, it looks very confusing. So we have more than 1,000 protesters, and that delayed the project with 1 year because we have to find out what to do. We invited an industrial designer, and she came up with an idea of the curved line where we were utilizing the whole reef. And it was continuing of the defense line we have around Copenhagen in the last 1,000 years. The last line was in 1901. So that continued that line. And we like that design, and all people like that. What we have never told people in public was that in her mind, the designer, in her mind was a defense against nuclear power, because we 18 kilometers to the east have a nuclear power plant. And in Sweden. 또한 덴마크의 사회적 합의는 20km 바다 건너편에 세워진 스웨덴 바스백 원전의 가동 중지에도 영향을 줄 만큼 강력했습니다. 1999년과 2005년 2기의 원자로를 각각 가동 중단한 바세백 원전은 현재 타 지역 원자력 발전 관계자들의 교육과 연구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항구에서 작은 보트로 20분을 달리면 미델 그룬덴 풍력 발전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풍력 발전 단지를 돌아볼 수도 있고 발전기와 여러 장치들이 모여 있는 너셀이라 부르는 본체까지 올라가 볼 수도 있습니다. So here we go from remote control to local control, and then we open up the panel here. I have to stop the turbines here. So you feel the vibration. So I take that out and bring that with us up. This is the remote control unit, a PLC computer, where you control start and stop, and you can see the situation on the turbine, how it works, and to make sure that if anything is happening up there, I can control the turbine. 사다리를 타고 70m의 높이를 올라가면 풍력 발전기의 핵심 장치들이 있는 너셀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전기를 만들던 발전기 내부는 열기가 가득합니다. Yeah, what you see here is first you have the propeller and the main shaft coming in here, and then the main shaft is going into the gearbox. The gearbox is a planet gear where you speed up the rotation, so you get into another shaft going in here, passing a breaker, and then going into the generator where we produce electricity. 관광객들은 풍력 발전의 원리를 눈앞에서 확인한 후 해치를 열고 풍력 발전기 위에서의 아찔한 조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풍력 발전 단지들은 에코 투어리즘을 활용한 풍력 발전 단지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like it. It's good for the environment, and I actually think it looks nice when you're also walking. Yeah. I like it. Yes, and it doesn't bother us. You can't hear it or something like that. 미델 그룬덴 총 20기의 풍력 발전기 중 10기는
국영에너지 기업 동에너지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0기는 8천여 명이 모여 만든 풍력발전조합의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풍력발전단지는 일반인들이 모여 만든 풍력발전조합의 지분율이 47%에 이르고 지역 주민들이 전체 지분을 보유한 풍력단지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풍력발전단지에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풍력발전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지원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지분을 보유한 주민들이 각종 안건에 표결권을 행사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Well, I recommend to get a public acceptance of the wind. I recommend to do things like we did in Denmark in 2008, where we introduced a rule for all onshore wind farms that you have to offer 20% of the ownership minimum to local people in the local municipality, even closer to the turbine. And in order to keep people happy, when people get involved, they are a little more positive. They don't feel that it's somebody else from a long way coming up, putting up wind turbines, and we have to look at them. Things about noise has not really a big issue because the rules in Denmark are that you have to stay 5 times the height of the wind turbine from where people are living. And if you are that far away, which is typically 800, maybe to 1,000 meter,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turbine, then you have no noise problem at all. So, but still you can look at the turbine, of course. And some people maybe get upset about that. And it helps, we know, that people just get the profit out of that and local people have the profit and not people from far away. 지속적인 환경조사와 다양한 사회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정부와 기업의 의무입니다. So we have a number of schemes which were set up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the onshore substation, where we have you could say, the largest impact on the community. We were involved in capital investment in local schools. We have set up grant schemes where we donate to the local schools. We donate to the Kent Wildlife Trust, and also we have a bursary scheme in place where we offer funding to students who wish to pursue a career which is linked to renewable energy. 일요일의 레드카 해변. 휴일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역의 명물이었던 바람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I think they're good for the local area because they lower the cost of energy and they do provide jobs for local people in maintenance and such, but they can be quite interfering. They do affect the wind on the beach and they are quite an eyesore. Yeah, it's all good. It's just we use the wind to obviously create energy to pull us along, and it's great fun using the wind. 인류의 진화와 역사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너지는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제1의 조건입니다. 에너지의 조건은 어디나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에너지 세큐리티 문제, 안전 문제,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 엔바이러먼트 문제, 그다음에는 어포더블이죠. 값싼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에너지의 꿈이죠. 전기의 꿈, 이게 전력의 꿈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에너지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우리는 풍력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97%를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바다에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풍력으로 하면 연료 하나도 안 든다고 그랬죠. 물하고 윤활유만 있으면 저 다 나온다고 그랬죠. 전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클린 에너지죠. 네, 문제는 이제 얼마나 싸냐죠. 네, 지금은 바다에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저게 보편화되고 대량 생산이 되고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 충분히 우리가 클린 에너지로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해와 고가를 눈앞에 둔 화석 에너지. 위험성이 상존하는 원자력 에너지를 넘어 지구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을 선택하기 위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